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될 행정법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의 이해와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홍현 행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가지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1번을 안 보신 분은 1번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행정처분의 이해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행정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밑에 써놨습니다. 우리 그 원장님들이나 또는 보육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시정명령 또는 시설장 자격정지, 또 보육교사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시설 폐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같은 개념인가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행정하고 형사는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물리 사법부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가운데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처분은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또는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보육교사 결격자후 10년 등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요. 이와 별도로 또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내려지거나 징역 6개월이 있거나 또는 벌금 300만 원 등의 형사적인 처벌을 같이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청이 관할 행정청이 부과를 하는 거고요.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형사처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네, 맞습니다. 네, 형사처벌 받게 되고 이후에 또 행정처분을 받게 맞습니다. 되는 네, 우리가 교직원들이 많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의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처분은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로 이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분이 이제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몰라서 업무를 잘 하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외의 사용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일어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집 중에서 행정처분 받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될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교수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 5%? 우리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네. 오랫동안 보육 사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뭐 대부분 다 잘 운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는 약 30% 정도가 매년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출발이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 운영위원회 가서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희 어린이집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장 입장에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선생님들을 다 믿으세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이집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30%나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점검을 하시면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행정처분의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어린이집에 있어서 과연 운영 정지가 있는가 전 항상 이게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을 하는 카페가 있다고 보면 카페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3개월 운영 정지가 되면 카페 문을 3개월 닫았다가 다시 열면 되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운영 정지라면 설사 1개월이라 하더라도 전원 조치 보내고 전원 간 아이들이 1개월이든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개원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운영 정지는 곧
사실은 시설 폐쇄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정지는 정말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구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행정법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꼭 영유아 보육법에서만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주변에 많은 법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처분이 내려오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평가 인증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양도양수할 때 승계하는 부분에서 또 이슈가 발생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때문에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되게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해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될 법률적 지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랑 친숙한 영유아 보육법 전체는 다 보셔야 되는데 영유아 보육법은 시행령과 세부 지침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영유아 보육법의 조문을 보기보다는 결국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는 항상 가까이 두시고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17조에 대해서 금지행위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금지행위는 원장님께서 다 또는 보육 선생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런 점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그 입구에서 우리 하원할 때 뭐 학부모님과 예를 들어 언성이 높아졌다. 다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이 올해부터 새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8조부터 23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대해서는 조문을 써놨는데요. 의견 제출, 그 다음 청문, 행정지도가 있는데 자격정지나 운영정지가 되면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행정심판법에 대한 행정심판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다 공부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만이라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외에 어려운 점들은 저희 협회를 통해서 또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6번은 이제 헌법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이게 왜 있냐면 우리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그 보육사업 안내는 지침이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을 넘어서서 지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다 보면 자의적으로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육사업 안내를 만드는데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주로 담겨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들을 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취소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육사업 안내가 법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나요? 어떤가요? 네, 조금 어려운데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꼼꼼히 보시라는 거고요. 또 그 내용들이 보육사업 안내에 지침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가끔 행정부에서 보육사업 안내를 작성을 할 때 영유아 보육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으니까 꼼꼼히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동복지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동 학대의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같이 높여주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청문을 실시한다거나 이렇게 절차와 관련해서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좋을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 중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1, 2, 3번이라고 써 있는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처벌받을 근거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벼운 행정처분인 뭐 시정명령 정도로 내려왔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개정되었냐면 6월 30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주로 뭐 카드를 잘못 꺼내서 원장님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비용으로 결제가 되거나 또는 식자재 비용을 납부하고 일부 감세 인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의 실수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가벼운 처분인 시정명령 정도로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행정처분도 받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어린이집 재정과 관련해서 정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법 절차를 걸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불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동구청에서 이제 처분을 받았으면 동구청장 앞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요즘에 공무원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진 사례는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 모여서 이제 실제로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강남구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한다면 서울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이 한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행정심판이고요. 이것도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행정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원장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또는 그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또는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미리 사전 공지를 좀 하죠. 네, 맞습니다. 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제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사전 통지에서 이의를 한 번 더 받고요. 혹시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그때. 본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자격정지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맞습니다. 개최해서 네, 네.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원장이나 교사의 의견을 네.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적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 관련 행정법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